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미래교육연구소 김태현입니다. 최근에 오픈 AI에서 이제 12일 동안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 소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접속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캔버스에 대한 기능 업데이트 발표를 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캔버스 기능은 이제 유료 사용자에게 제공됐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료 사용자에게도 공개가 되어서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창 밑에 보면 도구 보기라는 아이콘이 생겼는데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검색을 하거나 캔버스, 글쓰기나 코딩에 최적화된 챗GPT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유료 사용자들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 무료 사용자도 쓸 수 있게 됐고요.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 놓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캔버스 창이 열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작성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거나 내가 글의 내용을 주면은 이렇게 캔버스 창이 열리면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깁니다. 여기 뭐 이제 간단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요런 식으로 뭐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짧게 만들어 줘라고 나오는데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는 이모지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독자의 수준을 뭐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 수준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가 열리면 왼쪽은 기존에 있었던 프롬프트 입력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대화를 해서 오른쪽의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써달라고 했더니 이제 영어로 써줬습니다. 이거를 한번 한글로 작성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인제 언어를 다시 번역을 해서 인제 써줄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인제 요청을 하면 되고 오른쪽에 편집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썼던 거를 한글로 다시 이렇게 작성을 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글을 빠르게 써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챗GPT가 답변을 했던 그런 분량보다 훨씬 길게 작성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내용도 좀 읽어 보시면 문맥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써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제 또 캔버스에 또 좀 특징적인 기능들이 몇 가지를 인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 아이콘이 확장되면서 몇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글 교정에 좀 최적화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아래에 편집 제한을 눌러 보겠습니다. 편집 제한을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를 눌러서 실행을 해 주면 지금 작성한 이 초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여기 피드백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교정하면 더 좋겠어요라는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코멘트 표시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인제 클릭하면 요 내용을 뭐 별의 마법적 성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독자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어 "교정하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읽어보고 교정을 하고 싶으면 적용을 누르고 나는 이 초안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X를 눌러서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한번 적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적용을 누르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써 줍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묘사를 추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여기 아래 거는 한번 코멘트를 클릭해 보고 또 인제 "더 묘사를 해라."라는 코멘트가 달렸는데 요거는 "나는 이거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X를 눌러서 그냥 닫아 주시면 이제 활성화됐던 것들이 인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이 화면에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를 12시가 아니라 11시로 바꿔 볼게요. 11시. 이런 식으로 바로 편집을 할 수 있는 편집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기능을 써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길이 조절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현재 길이에서 좀 더 길게 할 건지 아니면 좀 짧게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짧게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장문의 문장을
이제 짧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수정해서 이렇게 맥락에 맞게 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주 길게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길게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챗GPT에서 그 한 번에 답변이 나오는 그 토큰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변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는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글을 맥락을 이어가게 해서 좀 길게 쓸 수 있는 기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좀 더 길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써 주는데, 이 캔버스에서는 그런 프롬프트 기법이 조금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다시 인제 글을 써준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한번 줄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아주 길게는 안 됐지만 아까 원문 초안에서 길게 하면 굉장히 긴 텍스트로 만들어 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독해 수준입니다. 독자의 수준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학원생으로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인제 캔버스에 사용되는 어떤 단어나 문장의 구조 같은 것들이 좀 더 수준 높게 교정을 해서 다시 써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 독자에 따라서 글의 수준이 인제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에세이를 쓸 때는 대학원생 수준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인제 뭐 동화책을 만들거나 할 때는 인제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의 수준으로 한다면 그에 맞는 콘텐츠를 생성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듬기입니다. 인제 글을 다 썼을 때 마지막 다듬기를 한번 눌러 주면 인제 최종적으로 쪼금 더 교정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목은 쪼금 크게 한다든가 뭐 정리를 해서 최종 문서로 인제 만들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디에 콘텐츠를 올릴 수 있게끔 조금 정리를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의 원문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인제 정리된 내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에 인제 정리가 되면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인제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모지 추가를 누르면 단어 사이에 단어를 이모지를 넣겠다. 또는 각 섹션마다만 이모지를 넣겠다. 이 이모지를 어느 영역에 넣을 건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이모지 추가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내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모지가 있어서 오히려 정신없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가 넣고 싶은 항목을 인제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섹션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구분되는 각 섹션에만 요렇게 인제 넣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용의 본문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내용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캔버스 기능의 일반적인 기능들은 다 사용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거나 글을 쓴 것들을 교정하거나 할 때 기존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했던 것들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기능이 캔버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인제 무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위에 보면 인제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요 원문 내용이 카피가 되고 이거를 인제 어디에 뭐 문서나 아니면은 SNS에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했던 그 내용들은 다 기록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거나 하는 것들도 인제 설정해서 내가 최종 원하는 내용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무료 사용자 계정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제 "한도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료 사용이 끝나서 저는 인제 유료 사용으로 바꿔서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제 우리가 지금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어
코딩에서 또 이 캔버스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딩 협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코딩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유료 사용자는 이 O1을 가지고 논리적 설명을 할 때 캔버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캔버스를 클릭을 해서 이번엔 코딩을 해달라고 할 건데요. 한번 게임을 개발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메모리 카드 게임 만들어줘. 자, 그러면 캔버스가 이제 글쓰기도 최적화되어 있지만 코딩에도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캔버스를 열어서 코드를 작성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구성은 똑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코드가 완료되면 몇 가지 옵션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기능은 위에 있는 실행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이 실행 버튼이 없어서 구글 콜앱이나 이런 다른 툴에서 실행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이 챗GPT 캔버스 안에서 바로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드 검토나 특정 언어로 포트 버그를 수정하거나 로그나 댓글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은 동일한 기능이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버그 수정을 요청을 하면 코드를 이제 다시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코드를 잘 몰라도 스스로 이렇게 버그를 찾아내고 코드를 개선해 주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를 이제 밑에 화면에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 개선이 다 된 것 같아요. 다시 실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행이 이제 잘 됐습니다. 오류가 개선이 됐고요. 이거를 실제로 만들면 이렇게 스마일 얼굴 모양의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나올 거고, 이거를 만약에 사용자가 잘못 선택해서 요 모양과 요 모양을 선택했을 때 노매치가 뜬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된 결과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면 실제로 구현이 되는지, 아까 전에 이제 에러가 났었지만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실제 실행되는 화면으로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도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고, 여기 화면에서 이게 제대로 실행되는 코드로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PT 만들기, 맞춤 설정에서 이 캔버스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맞춤 설정은 챗GPT를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설정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프롬프트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 챗GPT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기능들, 웹을 검색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코드를 만들거나 하는 요 세 가지만 기능을 체크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캔버스 기능을 체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면 캔버스 기능이 들어간 챗GPT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유료 사용자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만들기를 해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기를 할 때도 우리 이제 캔버스 기능이 들어가서 캔버스 기능을 선택을 해서 GPT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4일차 캔버스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무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일이라서 아직도 8일 동안 더 많은 소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업데이트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